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2월 21일 밤 11시 반을 지난 시간입니다. 이틀 전 1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하나의 최악의 연설을 추가하셨습니다.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행사였는데, 행사명이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라는 행사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포용국가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다 라고 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청사진을 밝혀주셨는데, 그 내용 연설을 한번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읽어드리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사회정책의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들의 중간 점검 성격 차원에서 마련됐다라고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 성장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가자는 뜻이다. 이어서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 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다. 또 이렇게 붙였습니다. 혁신 성장이 없으면 포용 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 성장도 없다. 혁신 성장도 포용 국가도 사람이 중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용 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 역량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서 뭐가 뚜렷이 새겨지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은 마치 제가 이걸 들으면서 윤리 교과서 읽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혁신, 성장 계속 왔다 갔다 하죠.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서 성장의 혜택을 누리겠다. 혁신이 없으면 포용 국가도 없다. 포용이 없으면 혁신 성장도 없다. 혁신과 포용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결론은 함께 모두가 잘 사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포용 국가를 만들겠다. 이거는 정말 초등학생 수준이면 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대통령이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조카가 초등학생인데요. 이런 거죠. 정아야, 너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니? 저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어떤 정말 국민들 마음속에 새겨지는 메시지, 청사진 전혀 안 잡히고 있죠. 국민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는 이런 사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사회, 개인의 역량이 발전되는 사회. 한번 조금 계속 읽어보면, 포용국가의 개념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에게 또는 잘 사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나라가 아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나라다. 무슨 유토피아인가요? 우리 서로 함께 노력해요. 함께 힘이 되어줄게요. 우리 함께 같이 가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눠 가지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요. 참 아름다운 말씀이신데요. 전혀 와닿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연설을 보도한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은 지금 뉴시스에 나온 그 기사에 소개된 연설문을 가지고 읽어드리는데, 이 연설을 보도한 이 뉴시스 기사가 19일 날 가장 많이 본 뉴스 탑 10 중에 1위였습니다. 네이버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는데 네티즌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정반대였습니다. 지금 거의 뭐 10,000건 이상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지금 네이버 기사에 이 기사에 화나요가 1,505건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거의 10분의 1 수준인 1,759건이, 네,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제시하고 계신데 화나요, 화난다라는 반응이 10,000건 이상이다. 좋아요는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왜 이럴까요? 네티즌들의 반응 한번 직접 댓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어떤 게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냐면, 어떤 댓글들이 많았냐면, 그런 좋은 나라를 본인 딸은 왜 떠났는가? 그것이 궁금하다. 그러니까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금 태국에 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댓글들이 저는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나라를 버리고 너희 딸은 왜 태국을 갔니?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많고요. 또 좀 댓글을 읽어보면, 다 같이 배급받고 북한처럼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는 소리를 포용국가라는 사탕발림으로 현혹시키는 중이다. 네, 포용국가든 뭐든 결국 국민 세금인데 국민들은 힘들다고 난리. 네, 그 어떤 나라도 실행할 수 없는 XX 같은 소리를 하시는군요. 누가 보면 우리나라가 산유국인 줄 알겠습니다. 네, 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문재양, 문재양은 무슨 나라 경제 망쳐놓고 쇼하고 있네. 소득주도 고집해서 물가 폭등, 실업자 폭증, 자영업자 몰락, 금리 폭등. 이게 나라인가요? 댓글 조작 대통령은 당선 무효 탄핵이라고 봅니다. 뭐 이런 식의 예, 댓글도 보입니다. 또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뭐, 그죠. 재원, 그러니까 이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건 좋은데, 이게 다 무슨 돈으로 하겠다라는 것이냐? 네. 본인이 링컨이나 처칠급 지도자인 줄 아시는 모양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검열 없이 직접 들어보세요. 산업부, 통계청에서 조작, 오류난 정보만 듣지 마시고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 이론이다. 북한이나 모두 못 사는 나라는 있어도 모두가 잘 사는 나라는 세상에 아무 데도 없다. 국민 바보로 보지 말고 앞으로 3년 가만히 있어라. 예. 말이 기본 생활 영위지 쉽게 풀이하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 돈 뜯어서 못 사는 사람들 나눠준다는 거 아니냐? 이게 민주주의임? 예, 대체로 이런 반응이 지금 제가 아무리 수해보려고 해도 별로 좋은 반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정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지만 정말 현실을 모르는 소리로 들린다라는 그런 얘기죠. 지금 여기에 어떤 구체적인 목표, 뭐 구체적인 계획, 언제까지 어떤 정책을 어떻게 이루겠다라는 그런 제시된 게 전혀 없거든요. 조금 연설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했느냐. 문 대통령은 이미 시행 중인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 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을 꼽았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정책들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결과를 이뤄냈습니까? 아니죠. 오늘 발표된 소득 동향 보고 통계청 발표 따르면 가장 지금 어려운 하위 20% 소득이 무려 마이너스 17.7%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악의 지금 양극화가 그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고용 동향 발표 어땠습니까? 정말 최악의 고용 참사였죠. 실업자 수 122만 명, 19년 만에 최악. 그리고 실업률 4.5%. 그리고 1월 취업자 수가 19,000명에
늘어나는데 그치는 정말 1월 통계로는 최악의 통계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지금 2주 연속 최악의 통계가 지금 현재 이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느냐를, 또 이 사회에서 가장 힘든 계층이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실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이러한 정말 고통 속에 지금 처해 있는데, 너무나 동떨어진 지금 장밋빛, 정말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이러한 연설을 하고 계시니 정말 화나요라는 이런 반응이 붙을만 한 것 같습니다. 네, 혁신 성장을 통해서 모두가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 저는 삼성에 좀 물어보고 배우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삼성이 폴더블 폰이라는 굉장히 혁신적인 새로운 모델의 스마트폰을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정말 저도 그걸 보니까 굉장히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삼성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혁신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런 혁신과 꾸준한 성장을 무엇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었는지 좀 물어보고 배우시기를 정말 권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